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이작가 TV입니다.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너무 책이 많다, 주변에. 그래서 너무 많으니 혼란이 와요.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오는데, 구입할 때 기준이 잘 안 잡혀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 구입할 때 조금 더 실패확률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책 구입 요령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줘야 돼요.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남들 뭐 베스트셀러 다른 아이들이 정말 잘 봤다 하더라도 내 아이 수준에 안 맞으면 그 책은 내 아이한테 좋은 책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한테 좋은 책이 될 수 있지만 내 아이한테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이 좋은 책인데, 이제 아이 수준이라 하면 이게 연령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의 취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별에 관한 또 취향이 좀 나뉘기도 하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자동차, 공룡 막 좋아하는데, 여자애들도 물론 공룡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딸도 굉장히 공룡에 엄청 좋아하던 아이긴 하지만 그다지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것도 가장 좋은데, 시중에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책들이. 그래서 맞는 거,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엄마가 먼저 사실은 살펴봐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좀 약간, 책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 비슷한 내용인데 싼 책도 있는 것 같고 좀 적당한 책도 있는 것 같고 또 고가의 책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고가의 책이라고 할지언정 그게 내 아이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고가의 장식품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책장을 빛내주는 고가의 장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책 같은 거 구입하기 전에 어머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고가의 책하고 상관없이 일단 아기 취향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동물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동물책 나오는 거가 정말 좋을 거고, 뭐 코믹한 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코믹함이 강조되는 것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아이의 취향을 먼저 엄마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책을 골라주고 연령과 성별에 맞게 골라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가끔 착각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비싼 책 이꼴 좋은 책, 고가의 책 이꼴 훌륭한 성과를, 뭐 영어를 뱉어낼 수 있는 책이 될 책이라고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마 눈에는 그게 정말 고급지고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서 비싼 책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속상한 게, 이렇게 엄마는 정말 큰 맘 먹고 정말 투자를 했는데 아이가 시큰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이미 그 투자 비슷한 개념을 한 거잖아요. 우리 애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반찬 하나 좀 안 먹더라도 우리 애기 위해서 이 책을 샀다 했는데, 아이가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을 안 보이면 엄마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알 수 없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비싸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했는데 아이가 이걸 못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인데 얄미워. 본전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나요. 그리고 그 책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뭔가 이게 심장이 아리아리하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이는 별로 그 책 관심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기어이 아이를 불러들어서 읽기 싫어하는데 옆에 앉혀놓고 이거 읽어야 된다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막 읽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는 흥미를 잃을 수가 있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엄마가 계속 가지고 와서 약간 속된 말로 이렇게 들이미는 경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질려 할 수도 있어요.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전집을 구입하는 이유가 교재를 구입하면은 그 센터라는 곳에 가서 영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어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뭐 한국인이지만 영어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센터라는 곳을 방문해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아마 30분, 40분 뭐 이 정도 1시간 안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봐보세요. 교재 자체도 되게 비싸요. 고가이고. 근데 수업을 할 때도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또 수업료를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할 정도의 수업의 질이 우수한 것인지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수업이 뭐 아무한테나 그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는 정말 영어 한마디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책 한 권, 한 줄 읽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는 힘들어 하는 경우는 사실 그런 도움 받는 게 맞죠. 센터 수업 가서 아이들 또 센터 수업 가면 막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 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어느 정도 영어책 좀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그 책에 딸려 있는 뭐 다양한 활용 자료들 많잖아요. 교재, 뭐 부수교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만들어 보면서 집에서 놀기도 하고 할 수가 있다면, 센터 수업처럼 화려하게는 못 하더라도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새 교재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교재가 정말 탐이 난다면 새 교재가 아니더라도 중고가로 구입을 하면 정말 반절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꼭 교재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고가의 교재가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책이 탐날 경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책도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책을 구입할 때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어릴 때 예를 들자면 한 5세 미만까지는 한국 출판사에서 나온 전집들, 제가 방금 말한 뭐 고가의 전집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는 아예 그림책부터 시작할 때부터, 한국 출판사 책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되도록이면 아예 맨 처음부터 원서로 구입을 해서 읽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아마 어머님들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 전집이지만 한국에서 나온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한국적 분위기가 풍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 그림책을 한번 봐보자고요. 근데 원서로 된 그림책이에요. 근데 원서로 된 그림책은 되게 문장도, 물론 그림책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림책은 그냥 짧은 문장에 평탄한 문장으로 써있는 그런 그림책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다고 봐보세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어렵지 않은 건데 읽다 보면 약간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원서 그림책 그렇다고 또 이제 한국어 전집으로 또 돌아와서 보면은 글도 되게 길어요. 막 뭐라 써있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식 영어 분위기가 한국 책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원서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원서에서 볼 수 있는 그 본토인들이 쓰는 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들 애들이 보면은 뭔가 알쏭달쏭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분위기의 차이를 어릴 때부터 원서를 읽은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굳이 한국식 영어 표현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은 한국식 표현이 솔직히 편해요. 왜냐면 이해가 금방 되거든. 원서 그림책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의외로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전치사 하나 붙었으면 이 전치사 하나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저는 아예 아기 때부터 원서로 된 그림책부터 시작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출판사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정말 좋은 책도 너무 많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원서로 읽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영어 뉘앙스를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대중적인 책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아이 취향과 원하는 거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책을 한번 좀 구입해 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도서관 가서 그 책 한두 권이라도 빌려가지고 아이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옆에서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책을 구입할 거면 되도록이면 아이한테 맞는 책을 사주는 게 좋잖아요. 꼭 도서관 가서 봐보세요. 한두 권이라도 빌려가지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힘들긴 하죠. 도서관 제가 지금 사는 곳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클로즈드 했더라고요. 지금 비상사태라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되면 인터넷에서 같은 내용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책 구입하고자 할 때 꼭 신경 써서 하는 게 고민 시기가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 이거 구입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 시기만 한 달 넘어, 두 달 넘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또 가격 이것저것 막 가격 비교해보고 어떤 책이 더 좋을까, 어떤 사이트가 좋을까. 이게 한 달, 두 달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그냥 쭉쭉쭉쭉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 아이의 언어 두뇌, 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얘네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황금 같은 시기예요. 엄마가 이 책 무슨 책 살까 고민하는 사이에 이 두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쭉쭉쭉쭉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 엄마가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의 뇌는 그렇게 발달하고 막 업그레이드 착착착착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베스트 책이면 좋죠. 그렇지만 최고의 책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만 나빼 적당한 것 같아. 이 정도만 가지고 활용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거가 있으면 구입하세요. 구입해서 읽어주고 신나게 읽어주고 재밌게 읽어주고 표현 같이 해보고 영어책 재미에 빠지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너무 긴 시간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책을 골라주다 보면 비슷한 종류의 책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취향이 발견된 경우예요. 공룡 좋아하는 애들은 공룡에 관한 책이 계속 쌓이는 거고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은 자동차에 관한 책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취향 발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완전 성공한 케이스로 해도 거의 과언 아니에요. 이 비슷한 종류의 책을 몰입하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읽고 또 읽고 이게 굉장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뭔가에 빠졌다는 애들은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갈 때 또 편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된 책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아이들 책은 사실은 길진 않잖아요. 많이 읽어본 아이들은 통으로 외워요. 그리고 막 책장 넘기면서 자기가 읽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읽는 게 아니라 외워서 하는 거지만 그 외워서 하는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자긍심이 높아져요. 자기가 외웠는지 읽었는지 헷갈리면서 내가 이걸 아무튼가 뭔가 하고 있구나. 엄마가 엄청 좋아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기분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이의 취향에 맞는 책 골라주는 게 정말 좋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 책에 CD가 다 딸려 나오잖아요. 오디오가 다 같이 함께 있자는데 요즘 시대에도 정말 안 어울리게 아직도 한글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글 해석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즘은 아직도 저렇게 해주나?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영어로만 오디오가 돼 있는 걸로 구입해서 영어로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굳이 한국 해석을 왜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 집중 몰입도를 떨어뜨리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영어 책을 구입할 때는 되도록이면 영어로만 오디오 녹음된 거 구입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구입해 주면 좋은지, 어떻게 구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에게 좋은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고가의 책도 아니고 비싼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바이바이.